자녀와의 소통,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사소한 이야기부터 일상적인 감정까지 자연스럽게 나누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줄어들고 벽이 생기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왜 내 아이는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자꾸 문을 닫아버리는 걸까라는 고민을 자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 자녀의 정서적 안정이나 사회성, 심지어 학업 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소통의 어려움은 단순히 자녀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와 대화 방식, 그리고 가족 내 분위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신호를 잘 읽지 못하거나 대화의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들은 말뿐만 아니라 표정, 몸짓,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읽고 반응하는 것이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소통의 첫 단추, 경청의 힘. 자녀와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묻고 자녀가 별일 없었어 라고 답하면 대화가 끝나버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부모도 자녀도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점점 더 대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거나 그건 이렇게 해야지라고 조언부터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라고 지적하는 것은 대화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이야기가 엉뚱하거나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재미있었겠네와 같이 감정을 먼저 공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청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녀가 말하는 속도와 리듬에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말을 멈췄을 때는 조용히 기다려주고 자녀가 말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가 쌓이면 자녀는 부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더 솔직하게 털어놓게 됩니다. 소소한 일상, 대화의 시작점.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는 꼭 거창한 주제나 교훈적인 이야기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소한 일상, 재미있는 에피소드, 실패담, 어색한 유머까지도 모두 대화의 소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엄마가 붕어빵을 샀는데 이 집이 훨씬 맛있더라. 내 바지에서 돈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처럼 일상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자녀가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말문을 열기 어렵다면 엄마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는 어땠어?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화의 분위기를 가볍게 부담 없이 만들어주는 것이 자녀와의 소통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에 공감하는 태도. 자녀와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공감하는 태도입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런 거야 라고 넘기기보다는 오늘 힘들었구나, 속상했겠다처럼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 부모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감정에 공감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표정, 몸짓, 목소리의 톤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표정이 어두워 보이거나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때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태도가 자녀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부모와의 대화를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비언어적 소통의 중요성. 자녀와의 소통에서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 신호입니다. 자녀의 눈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켜놓고 대충 대답하는 것은 자녀에게 무관심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대화할 때 눈을 맞추고 자녀의 말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말을 할 때는 몸을 자녀 쪽으로 돌리고 자녀의 표정과 몸짓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자녀는 부모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열린 질문으로 대화 넓히기. 자녀와의 대화에서 오늘 뭐 했어? 처럼 폐쇄적인 질문보다는 오늘 가장 재미있었던 일이 뭐였어?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처럼 구체적이고 열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열린 질문은 자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질문을 할 때는 자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무슨 얘기했어? 요즘 제일 신나는 일이 뭐야? 처럼 자녀가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쌓이면 자녀와의 대화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도 솔직하게 감정 표현하기.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엄마가 좀 힘든 하루였어. 너랑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좋아진다처럼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완벽한 척, 모든 걸 다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실수한 경험이나 실패한 이야기,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신뢰를 줍니다. 엄마도 어릴 때는 이런 실수를 많이 했어. 아빠도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아처럼 부모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를 편하게 만듭니다. 자녀의 선택과 자율성 존중하기. 자녀와 의견이 다를 때 무조건 부모의 뜻을 관철시키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은 어때? 이 문제는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처럼 자녀의 의견을 묻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자녀에게 자율성과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자녀가 스스로 선택한 일에 대해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도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처럼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가 자녀에게 도전의식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부모와의 신뢰를 쌓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함과 신뢰의 힘. 자녀와의 소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대화, 짧은 순간의 공감, 소소한 칭찬이 쌓여서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자녀와 소통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언젠가 자녀가 먼저 다가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날이 오게 됩니다. 꾸준히 자녀와 대화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할 수 있지만 점점 더 자연스럽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녀와의 소통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느끼고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자녀와의 소통.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본 사례가 많습니다. 한 어머니는 중학생 딸과의 대화가 거의 없던 시절, 매일 저녁 딸이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 놓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대답을 잘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딸이 먼저 고민을 털어놓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아버지는 고등학생 아들과의 대화가 늘 공부 이야기로만 흘러가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학창시절 실수담이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아들도 점점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소통 방법. 전문가들은 자녀와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과 존중이라고 강조합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판단이나 조언보다는 공감과 이해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도 왜 그랬어? 라고 다그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럼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에서 나는 너를 믿고 있다는 메시지를 자주 전달해주는 것이 자녀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힘들어할 때는 네가 힘들 때 언제든 이야기해도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처럼 따뜻한 지지의 말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와의 갈등,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 자녀와의 갈등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이 격해지기 쉽기 때문에 먼저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화를 내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 지금은 서로 감정이 격해진 것 같으니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갈등을 해결할 때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자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가 그렇게 화가 난 데는 이유가 있겠지. 엄마가 잘 몰랐던 것 같아처럼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그런 다음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처럼 자녀와 함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자녀에게 책임감과 자율성을 심어줍니다. 소통의 장벽, 어떻게 극복할까? 자녀와의 소통에서 가장 큰 장벽은 서로에 대한 오해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말을 하지 않으니 내 아이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다가가고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기대와 기준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면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에서 부담을 느끼고 점점 더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녀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녀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도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라고 격려해주는 것이 자녀와의 소통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시대, 새로운 소통의 방법.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SNS 등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자녀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만 집중하고 부모와의 대화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가 먼저 디지털 기기의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간단한 요리를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자녀의 성장 단계별 소통 전략.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소통의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유아기에는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 간단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자녀의 감정과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등학생 시기에는 자녀가 학교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녀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자녀는 점점 더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고 자녀가 필요할 때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을 위한 실전 팁. 첫째, 자녀와의 대화는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자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판단이나 조언보다는 공감과 이해를 먼저 보여주세요. 셋째, 자녀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는 격려와 지지의 말을 아끼지 마세요. 넷째,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자주 만들어 보세요.
5째, 부모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마무리, 변화는 작은 것부터.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소소한 일상까지 나누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의 대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아이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오늘 엄마는 이런 일이 있었어. 너는 어땠어? 요즘 가장 재미있었던 일이 뭐야?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아이와의 관계를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아이와 소통하는 길 결코 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함께 시작해보세요.